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권씩 책을 읽는 독서 광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책을 읽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서평을 써서 블로그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파워 블로거입니다. 그런데요, 직업은 따로 있어요. 30년 넘게 공무원이십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하다가 지난 2월에 조달청장으로 발탁된 정양호 조달청장.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고 매일같이 혁신을 꿈꾸는 정양호 조달청장의 일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책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 평상시에 좀 취미생활 비슷하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책을 주로 읽으세요? 특별히 분야를 정해놓고 읽지는 않습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분야에서부터 해서 개인적인 좀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역사책 골고루 다 읽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읽으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권을 읽으신다? 예, 아마 제가 국장이 되면서 이제 책을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원래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셨던 건 아니고? 어렸을 때는 열심히 공부하라 해서 교과서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 이제 중앙부처에서 국장이 되면 국장 초임 자리를 보통 본부에 좋은 자리를 주지를 않습니다. 보통 외부에 파견을 보내는데 저는 이제 MB 대통령 되시고 첫 해에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본고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이제 식사하고 나서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빙 돌면서 마음에 드는 책들을 이제 읽고 해서 읽게 됐는데 거기 1년 근무를 하고 나서 돌아갈 때 보니까 1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더라고요. 근데 저도 제목을 봐도 이게 무슨 책인지 기억이 좀 잘 안 나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에 글을 이제 정리해서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 9년이 됐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별로 일이 없었나 보죠? 아닙니다. 거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계획이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는 이제 산업부 쪽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쪽 이외에 다른 어떤 관광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문화재 쪽에서 문화재 발굴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규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른 쪽에 정보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는데도 일단 도움이 됐다고. 여러 부처에서 파견돼서 만들어진 위원회고 그동안 쭉 해오시던 산업 현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걸 또 하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산업 현장의 일도 있지만 다른 부처의 일도 같이 팀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 공부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처음에는 업무상 필요 때문에 책을 찾게 되신 셈이네. 그렇죠. 처음에 많이 읽은 부분들이 그래서 경제 경영 쪽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건지 미래 큰 트렌드에 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100권을 읽었고. 예, 1년에 100권을 읽었고. 그 다음에 1년 보통 하고 나서 본부에 들어가는데 또 본부 또 인사 사정이 좋지 않았어. 그 다음에는 국방대학교 1년 동안 국장으로서 교육을 갔습니다. 2년 동안 이제 본부에 못 들어가고 이제 외곽 조직이 있다 보니까 국방대학교에서 교육받는 부분들이 뭐 짐작이 가시겠지만 여러 가지 좀 주제가 그렇게 좀 무거운 부분들이잖아요. 안보 문제 뭐 이런 거, 그러다 외교 보니까,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 대신 또 자유로운 시간들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해서 거기 가서 200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그때 한 해 가장 많이 읽은 게 그 다음에 교육 가서 읽었었는데 그렇게 한 1, 2년 정도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니까 몸에 배 그 다음에는 저절로 굴러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본부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일이 사실 바쁘거든요. 산업부 같으면 에너지 관련 쪽에 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최근에 전기요금 누진제 그런 논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면 바쁘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평상시 그런 부분들이 습관이 됐다 보니까 시간 조금씩 남는 시간들을 통해서 책을 좀 읽게 되는데 저는 이걸 가지고 짜투리 독서를 했다. 짜투리 독서.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도 조달청장 되신 후에도 일주일에 한 두세 권씩은 보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2, 3일에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한 3, 4일에 한 권 정도. 옛날에부터 조금 적은데 그 이유는 조달청장으로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상반기에 책을 하나 쓰느라고 그때 그쪽으로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아무래도 퇴근 후 또 주말 이럴 때 많이 보시게 되겠군요. 퇴근 후 주말도 많이 하고 제가
청사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에 관사에 있을 때는 저 혼자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보통 4시, 5시에 일어나는데 출근 시간까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 네, 아침 시간이 이제 조금 어려운 책들을 읽기는 좋고요. 나머지 서울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가벼운 책들, 소설책이라든지 아니면 문학책 뭐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읽었습니다. 네. 블로그에 이제 좀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시작하신 게 벌써 9년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그러면은 책을 읽으면 블로그에 꼭 글을 남기시나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치가 조금 좀 떨어진다는 책들은 안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또 잘 아시는 분들이 저자인 경우에는 직접 쓰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독서 관련된 파워 블로거들 좀 있잖아요. 여러 분들이. 예. 그 세계에서 꽤 유명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 독서 관련된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책 서점 하는 그쪽에 블로그를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 블로그를 다녀간 사람이 1,39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90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개인이 카운트가 되는데 그게 누적적으로 보면 그 정도인데 그 사이 9년 동안 읽은 책 숫자를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00권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 서평을 올린 것만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그 가을은 독서의 계절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뭐 오늘 우리 조달청 얘기도 이따가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책 읽는 게 습관이 되었더니 어떤 점이 좋더라. 또 책 읽는 걸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더라.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책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업무 자체를 조금 좀 잘하기 위해서 저희 산업부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미래 성장 동력 부분들을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예컨대 3D 프린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드론이 나왔다, 그 사물 인터넷이 나왔다고 하면 이런 산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지식 갖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이제 책 두세 권을 읽어보면 전체의 그 개념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 현황은 어떻게 돼 있고 잘 나가는 선진국은 이까지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력 측면, 기술 측면 이런 측면에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제일 첫 번째 이제 큰 이제 도움이 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희 세대가 이제 386 세대 아닙니까? 386 세대라는 게 정말 일만 이제 열심히 한 그런 세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좀 그런 쪽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내가 정말 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이제 문학책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개발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특히 뭐 대학 심하면 대학 때까지 우리가 그냥 책 제목하고 저자하고 주요 내용만 이제 공부를 위해서 암기했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전들, 명작들 그런 부분들을 직접 제가 읽으면서 40대, 50대에서 읽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내 이야기고 이곳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고 해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책을 더 읽게 만든 원동력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언급하신 분야 책들은 좀 어려운 책 같아요. 전문서들을 아무래도 보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좀 전문서 부분을 책을 전체적으로 한 300~400권 정도 이제
누적적으로 읽고 나니까 전문서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좀 대충 좀 읽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읽게 된 부분들이 고전 문학 쪽이 워낙 기본 바운더리가 넓다가 보니까 예.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보면서 인문학, 인문학도 많고요. 그 역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이제 공무원 32년 차입니다만 이 공무원 그만두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하죠. 그런 이제 본질적인 문제들을 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그 주니까. 답을 얻으셨어요? 그 전체적인 몇 가지 그냥 이제 룰 자체를 이렇게 최소한 살자고 5가지 룰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책에다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겁니까? 12월 달에 책에서 만나시면 미리 공개 안 하십니까?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대가 되고요. 예. 아까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 독서하는 습관을 좀 이렇게 기를 수 있는 그런 예. 무슨 특별한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으면 저는 딱 2가지를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 이제 가을이 되면 다 독서의 계절인다. 책 읽어야 되겠지. 이까지는 아무나 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읽는 걸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뭘 하자는 미래의 일을 지금 당장 하자는 현재 일로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쪽에서 저는 2가지를 지켰는데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책을 항상 갖다 두자는 거죠. 책을 사든지 빌리든지 해서 제 가방에도 보면 지금 책이 있습니다. 옆에 책을 둘 것, 예, 그렇죠. 항상 갖고 다닐 것.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어떻게 더 잘하십니까? 아니, 방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옆에 둬라. 그 2가지를 저는 이제 10년 다 돼가지만 그걸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산악회장을 하면서 회사에서 등산 갈 때도 등산 가방에도 있습니다. 책이. 등산하면서 책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등산하는데 바로 산까지 가진 않지만 중간에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니까 그 사이에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자체가 하나의 마음가짐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정말로 뭐 꼭 책이 아니어도 다른 것이 되겠지만 이걸 정말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좀 하게 되는데 그 2가지 진짜 책을 옆에 두고 나갈 때 항상 들고 다니는 그 2가지를 하게 되니까 저절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을 읽게 되고요. 네. 그 또 좋은 점이 이제 약속 시간에 가다 보면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일찍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가서 이제 친구가 한 30분 늦게 왔는데 근데 혼자 와서 아무 일 없이 있으면 나중에 오면 좀 화를 냈을 텐데 나는 그 사이에 책을 읽었으니까 늦게 와서 늦게 왔나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저희들이 국회에 많이 가서 기다립니다. 국회에 가서 기다리는데 대기하는 시간 많죠. 대기했는데 또 여야 간의 의견이 대립돼서 오늘은 아니야. 내일 다시 와. 이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다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진짜 이제 돌아올 때 화가 나는데 그 시간을 저는 이제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나는 그럼 오늘 하루 동안 책을 반 권 아니면 한 권을 다 읽었네. 나는 내 할 일 했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마음도 더 푸근해지고 또 화를 좀 덜 내게 되는 좀 그런 또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를 덜 내게 된다. 이거 아주 재밌는 분석이네요. 책을 읽으면 화를 덜 내게 된다. 마음의 어떤 좀 수양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직원들하고 독서 모임도 막 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업부에 있을 때 쭉 해왔었는데 조달청에서 오니까 이제 그런 모임이 없어서 좀 한번 하자고 좀 제의를 했고요. 근데 처음에 시작한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가 좀 하자고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그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될 건지를 한 2-3번 정도는 했었는데 이게 또 청장이 또 푸시를 하면 이거 그 숙제가 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가능하면 자 저절로 굴러갈 수 있을 때까지만 좀 케어를 하고 나머지는 좀 저절로 굴러가게 좀 놔둬두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책 읽는 같은 경우에는 책 선정을 지금까지 제가 해왔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책을 좀 선정을 좀 해라 해서 직원들이 읽을 책도 좀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독서광 공직자 정양호 조달청장 독서에 대한 얘기 좀 전반부에 나눠봤고 조금 아까 스스로 언급하셨는데 조달청장은 보통 자체 승진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나요? 산업부에서 청장으로 가신 건 처음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조달청이 기획재정부의 외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청장으로 많이 왔었고요. 가끔 자체에서 승진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산업부에서 간 건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저는 이제 그 부분 자체를 조달청이 과연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어떤 시대 정신을 한번 좀 생각해 보여야 됐다. 기재부 산하에서 조달 문제를 본다는 거는 이제 예산 차원에서 보는 거거든요. 정부 예산을 쓰는 곳이니까. 막대한 돈을 쓰는데 이걸 좀 효과적으로 좀 가급적이면 돈을 좀 적게 들어서 품질 좋은 것들을 사자는 좀 그런
이제 쪽에 좀 중심을 뒀는데 저는 예. 산업부에 있으니까 산업부에서 한 일 자체가 어떤 중소기업을 키우고 우리 산업을 좀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 나가도록 좀 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정부 조달로 1년에 하는 예산이 5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나 많습니까? 전체 공공기관들이 다 하는 거는 110조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절반인 55조를 저희 조달청이 합니다. 예. 이 지금 내년도 이 정부 예산이 400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막대한 돈인데 예.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는 우리가 예산을 줄이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무슨 물건을 사느냐에 따라 갖고는 그 분야 중소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는 당연하죠. 될 수도 있고 당연하죠. 내수기업 물건을 사줘서 그 어떤 어느 정도 역량이 좀 쌓이면 수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새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여러 가지 융복합 상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드론도 요새 많이 뜨고 하지만 예. 그런 부분들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먼저 좀 사줘서 그 사람들이 이 정부의 구매력을 발판으로서 커 나가서 그렇죠. 이걸 가지고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을 좀 키우는 활력소로 이 55조란 재원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그렇다고 하면 그런 마인드 자체는 산업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잘 하지 않겠느냐는 쪽에서 제가 가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좀 제 자신을 좀 포지셔닝을 했고요. 예, 그래서 모든 조달 행정을 거기에 맞춰서 제도를 고쳐야 될 부분들을 찾아서 고치고 있습니다. 정부 물건을